2024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하루 전에 마감했던 대학들은 대체로 경쟁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마감한 대학들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10개 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볼 건데요. 5개 대학의 경쟁률은 올랐고요. 5개 대학은 하락했습니다.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의 경쟁률이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올랐어요. 자, 그럼 동국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동국대 올해 정시 전체 경쟁률은 작년 대비 0.43 하락해서 4.77대 1이었습니다. 가군과 나군 하락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군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긴 했어요. 또 전체 경쟁률은 하락했지만 학과별로 보면 경쟁률이 상승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인문계열학과 중에서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군은 사회복지학과였어요. 작년보다 경쟁률이 4.41대 1이나 높아져서 무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마감 전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경쟁률도 5대 1로 매우 높았었는데요. 최종 경쟁률도 높았어요. 나군에서는 철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감 전 경쟁률이 나군 인문계열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두 학과 모두 다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닌데요. 이 학과들이라면 다소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에서는 국제통상학과였고요. 나군은 경영학과, 불교학부였습니다. 경영학과나 아니면 회계, 국제통상 같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대체로 낮았는데요. 경쟁 대학들이랑 다르게 수학 영역의 반영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선발 인원이 많기도 하고요. 자연계열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 가군, 나군 모두 6.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물리학과와 의생명공학과였습니다. 마감 전에 발표한 경쟁률도 4.5대 1, 4.3대 1로 자연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학과들이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학과들에 비해서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다소 낮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가군의 전자전기공학부와 나군의 식품생명공학과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올해 경쟁률은 작년 대비 0.19 하락해서 4.6대 1이었습니다.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의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올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신설된 모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글로벌 한국학부였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11대 1이었어요. 2위, 3위인 유럽 문화나 중국 문화가 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어쩌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선발 인원이 3명으로 적어서 조금만 학생들이 몰려도 경쟁률이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학과기도 했고요. 이렇게 약간 신설되었다는 느낌의 학과들은 올해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경제학과, 사회과학부, 인문학부 순인데요. 높았던 곳인 유럽 문화나 중국 문화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다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대체로 선발 인원이 적은 곳의 경쟁률이 높고 선발 인원이 많은 곳의 경쟁률이 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작년 대비 경쟁률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8.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그 다음이 인공지능과 컴퓨터공학 순이었는데요. 최근 학생들에게 의대를 제외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인 학과들인 이런 첨단학과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순이었습니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4대 1 이상이었으니까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었죠.
또 서강대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충원율이 200%를 넘기는 경우가 흔한데요. 학생들이 올해 또 많이 빠져나간다면 의외로 이런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쟁률로만 어떤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내 합격 가능성을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시립대의 올해 정시 전체 경쟁률은 4.33대 1로 작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문계열은 대부분 하락했고요. 자연계열에는 하락한 학과도 있고 상승한 학과도 있었어요.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가군 도시행정학과로 4.53대 1, 나군은 국제관계학과로 4.15대 1이었습니다. 자유전공은 인문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뺐지만 포함하면 5.45대 1로 가군에서 선발하는 두 개 학과, 자유전공과 도시행정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가군에서 선발하는 학과의 수는 적고 나군에서 선발하는 학과 수는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분산되어서 나군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경제학부를 제외하고 다른 인문계열 학과들은 모두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영어영문학과였고요. 그래서 영문은 올해 경쟁률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는 세무학과 경영학부처럼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인 학과의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학과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가군 첨단인공지능 경쟁률은 15.2대 1이었어요. 올해 신설된 학과인데 이 외에도 융합 바이오헬스, 지능형 반도체처럼 올해 신설된 가군 학과들 경쟁률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 도시공학으로 5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가군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곳, 지능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6대 1이었거든요. 군에 따른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학과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이렇게 군별 경쟁률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토목공학과였습니다. 경쟁률이 3.24대 1이었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경쟁률 평균이 4.1 정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성균관대의 경쟁률은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1.55 상승한 5.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가군, 나군도 경쟁률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경쟁률 상승은 올해 신설된 다군 모집 단위들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부터 보면 글로벌 융합학부는 학과 성격이 인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수능 반영 방법이 인문계열 학과들과 같은데요. 가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나군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글로벌 경영의 경쟁률이 8.73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이 학과들 외에도 나군의 글로벌 리더 경쟁률이 7.13대 1로 높은 편에 속했어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의 인문과학 계열, 나군의 사회과학 계열이었죠. 모집 인원이 207명, 233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군 약학, 나군 소프트웨어학, 다군은 에너지학이었습니다. 다군의 경우에는 올해 신설된 학과 두 곳 중에서 에너지학과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어요. 5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이 다군 선발 모집 단위들의 입결은 아마 약학이나 의예를 제외하면 성대 자연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은 가군은 자연과학 계열, 나군은 전자전기공학부였어요. 다군은 반도체 융합인데 어쨌든 48.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올해 성대 자연계열 중에서는 자연과학 계열과 컴퓨터 교육 단 두 곳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숙명여대 정시 경쟁률은 작년 대비 0.23 상승한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경쟁률 상승폭은 인문계열이 조금 더 높았어요.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족자원 경영학과였고요. 두 번째는 앙프러프러너십, 세 번째는 아동복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족자원 경영은 마감 전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경쟁률이 0.9대 1로 미달이었던 곳이고요. 아동복지도 1.08대 1로 낮았던 곳입니다. 막판에 학생들의 쏠림이 매우 심했던 학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문화관광, 법학, 르꼬르동, 블루외식경영 순이었는데요.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은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경쟁률이 작년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학과는 경제학부였는데요. 작년 9.2대 1에서 올해 4.6대 1로 낮아져서 경쟁률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경제학과의 작년 경쟁률이 높았던 건 경제학과의 작년 마감 전 경쟁률이 미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쟁률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인공지능공, 지능형 전자시스템, 수학과 순이었습니다. 경쟁률이 5.94대 1, 5.73대 1, 5.42대 1이었는데요. 인문계열 경쟁률 평균이 5대 1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 경쟁률이 엄청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올해 인공지능이나 지능형 전자시스템 아니면 기초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2 이상 높아진 곳입니다. 어쩌면 입시 결과가 작년보다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생명시스템, 의류, 식품영양 순이었어요. 경쟁률이 낮았지만 이곳 경쟁률도 3대 1 이상이었던 거니까 숙대 자연계열 학과들 사이의 경쟁률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선발하는 약학부의 경우에는요. 작년보다 경쟁률이 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올해 경쟁률은 3.77대 1로 작년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명가량 늘었는데 지원 인원은 50명가량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특수교육, 인공지능 인문, 그리고 교육학과였습니다. 특수교육은 마감 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1.06대 1로 가장 낮았었는데 마지막에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인공지능이나 교육학과 같은 곳은 올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2 가까이 하락한 수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통합선발 인문, 의예과 인문, 사회과 교육과 순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통합선발 인문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었는데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요. 사회과 교육도 작년에 경쟁률이 두 번째로 낮은 학과였는데 올해도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이 36명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뇌인지과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같은 첨단학과들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죠. 다만 올해 신설된 지능형 반도체 공학은 3.92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신설되는 학과들의 경우에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대 지능형 반도체도 올해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대 자연계열 중에서 의예과 경쟁률이 2.76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작년에도 2.91대 1로 가장 낮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도 더 하락했어요. 통합선발 자연 역시 작년에도 경쟁률이 두 번째로 낮은 곳이었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0.43 줄어서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 올해 정시 경쟁률은 작년보다 0.51 상승한 8.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다군에서 성균관대가 자연학과들을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중대 다군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가 나군의 경쟁률이 소폭 오르면서 전체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가군 유아교육, 나군 관공보학과였고요. 다군에서는 경영학만 선발하는데 경영의 경쟁률이 21.8대 1로 높았습니다.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높아진 곳이 나군의 광고홍보학과였는데요. 마감 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중대 학과들 중에서 가장 낮은 1.63대 1이어서 이걸 보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나군 국어국문학과였어요. 작년 대비 경쟁률 하락폭이 큰 편인 학과들이었죠. 국어국문, 러시아 문학, 이런 어문 계열의 학과들의 경쟁률이 평균 4대 1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중 조금 높았던 곳이 4.9대 1인 독일어 문학이었는데요. 마감 전의 경쟁률이 어문 계열 학과들 사이에서 가장 낮았던 학과였어요. 마감 전 경쟁률이 학생들 지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연 계열 학과들 중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곳을 보면요. 가구는 서울 캠퍼스에 위치한 학과가 아닌 다빈치 캠퍼스에 위치한 첨단 소재 공학과였습니다. 서울 캠퍼스 중에서는 식품공학이 5.43대 1로 가장 높았어요. 나군에서는 건축학부의 경쟁률이 5.67대 1로 가장 높았고요. 다군은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죠. 그런데 중대의 경우에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다군을 제외하면 눈에 띄게 경쟁률이 높은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화학공학과, 나군 의학부, 다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올해 서울 캠퍼스의 자연계열 가군 경쟁률이 4.8대 1, 나군은 4.7대 1이어서 대부분 학과의 경쟁률이 4대 1 아니면 5대 1 이런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의학부만 유일하게 4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올해 정시 경쟁률은 작년보다 0.1을 올해는 6.39대 1이었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요. 서울 캠퍼스는 6.26대 1, 글로벌 캠퍼스는 6.53대 1로 글로벌 캠퍼스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가군, 나군 모두 글로벌 캠퍼스의 학과들이었어요. 가군은 그리스, 불가리아, 나군은 우크라이나어로 각각 11.5대 1, 9.56대 1로 경쟁률이 높았죠. 다군만 서울에 위치한 경영학부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체로는 학생들에게 다소 선호도가 낮은 어문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서울캠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도 가군은 독일어 교육, 나군은 스칸디나비아어였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LT학부, 나군 EICC, 다군 파이낸스 AI였는데요. 수학 반영비가 높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들은 주로 글로벌 캠퍼스에 위치해 있죠. 가군은 기후변화 융합, 나군은 컴퓨터공학부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다군만 올해 서울 캠퍼스에 신설된 랭귀지 앤 AI의 경쟁률이 높았죠. 다군은 서울캠의 경쟁률이 인문이든 자연이든 글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바이오메디컬, 나군 산업경영공, 다군 통계였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나군 산업경영공의 경쟁률이 더 눈에 띄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꼭 이 학과들이 아니더라도 나군 자연계열 경쟁률이 타군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올해 경쟁률은 5.22대 1로 작년보다 0.42 상승했습니다. 가군 일반 전형 경쟁률은 4.22대 1, 나군 일반 전형 경쟁률은 7.05대 1로 나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는데요. 이건 대학이 선발하는 군 배치상 어쩔 수 없는 문제죠. 나군 한양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군의 연고대와 동시에 지원할 수 있지만 가군 한양대에는 그런 매치업이 되는 대학이 없다 보니까 나군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인문계열의 경우에 가군 철학과, 나군 정보시스템학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높아진 곳은 중어중문학과였는데요. 작년 3.09대 1에서 올해 6.05대 1로 그 경쟁률이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3시에 발표했던 마지막 경쟁률이 1.43대 1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막판에 학생들이 몰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철학이나 정보시스템은 중어중문이랑 다르게 마감 전에 발표했던 경쟁률도 높은 편에 속한 학과들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 정치외교, 나군 관광학부였습니다. 정치외교 경쟁률은 3.5대 1이었는데 가군에 있는 경영이나 경제금융 같은 것도 3.53대 1, 3.54대 1로 낮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사학과였는데요. 작년 대비 경쟁률이 5.56이나 낮아졌죠. 그런데 그래도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하락이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학과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곳은 가군 식품영양, 나군 반도체공이었습니다. 반도체공은 작년에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선발군 변화 같은 변화만 없으면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일 것 같아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가군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였고요. 나군은 수학과였습니다. 작년에는 경쟁률이 3대1이 채 되지 않는 곳이 3곳이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올해는 이 학과들도 모두 경쟁률이 3대1을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자연계열학 대부분의 학과에 경쟁률이 올랐는데 에너지공학, 반도체공학 같이 경쟁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이 나군에서는 에너지공학이었고요. 가군에서는 건축학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 중에 하나고요. 오늘 보는 대학들 중에서는 그 하락폭이 가장 큰 대학입니다. 올해 경쟁률이 11.43대 1로 작년 대비 0.52 하락했는데요. 그건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00명가량 늘어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다군, 수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지원 인원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문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은 순위는 국어교육, 불어불문, 역사교육 순이었습니다. 국어교육이나 불어불문은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불어불문은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많이 오른 인문계열 학과였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순위는 자율전공, 법학, 도고동문 순이었어요. 자율전공은 작년에도 경쟁률이 가장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대비 경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역사교육과인데요. 그래도 올해 경쟁률이 높은 순위 3위를 차지했어요. 아무튼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도 11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먼저 경쟁률이 높았던 곳을 보면 수학교육, 건축학, 도시공학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이 중에서 경쟁률이 세 번째로 높은 도시공학 경쟁률을 인문계열 학과와 비교하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을 보면 1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인 학과가 5곳이나 있었고요. 자연계열 학과 중에서 45%를 차지했어요.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8.77대 1로 물론 다군이 아닌 가나군에서 선발하는 학과였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경쟁률이었겠지만 다군치고는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월 6일 원서 마감한 대학들의 일부 정시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만 오늘 경쟁률을 살펴봤지만 이 경쟁률이 높다 낮다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죠. 좀 더 쉬운 방법은 저희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서비스는 지금부터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내일부터는 전공 리포트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활용해 보면서 합격 가능성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대입 준비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원서 접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건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거겠죠.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